이병철 변호사가 코바나 콘텐츠의 성장 과정의 비하인드를 낱낱이 밝혔다는데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코바나 콘텐츠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5년 동안 윤석열 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잘 나갔습니다. 예. 그때 코바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앤디 워홀 작품전, 야수파전 엄청 했어요. 제가 이제 미술 애호가라서 그걸 다 봤거든요. 최근까지. 미국 현대미술의 가장 유명한 마크 로스코전. 예.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 왔을 때도 그게 화제가 될 정도로. 예. 통가 2조 5천억이라 했거든요. 하나가 몇백억이니까. 워싱턴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있는 게 왔어요. 현대의 그 20세기 로댕이라는 자코메티전을 했어요. 그것도 2조가 넘었어요. 그러고 바로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르 커르부지에 전을 또 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이거는 그 백으로 하는 거죠. 저는 김건희는 100% 뇌물로 누군가가 준 것이 확실하다. 뇌물은 1,000만 원의 징역이 1년입니다. 1억이면 10년이에요, 기본적으로. 20억이면 200억이 우리는 50년까지니까. 근데 예.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죠. 뇌물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큰 거를 이제 잡은 거죠. 김건희 무기징역 확정에 동의하시면 아래 구독 버튼 세게 눌러주세요. 예, 첼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뵙는데 네네.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 나는 대로 예, 뭐. 예, 자주 언제든지. 와주시면 네. 우리 애청자님들이 정말 좋아하니까요. 예. 어제 또 예언한 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들었는데 네. 12시 딱 예언했는데 또 그대로 또 맞았어요. 네. 그런 건 어떻게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는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법률 지식과 법률 실무에 축적된 경험, 그다음에 이제 정치 사건인 경우에 어떤 판사들이 생각하는 스타일. 근데 사실은 어제 그거는 처음에 판사님은 영장실질심사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오전 10시로 잡았을 거거든요. 윤석열 씨는 1차, 2차 다 2시에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10시에 잡길래 지금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고 이제 영장 청구서는 2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의견서를 848페이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특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게 다 증거 설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이건 시간이 꽤 필요하다. 10시를 잡았는데 이 특검에서 먼저 PPT하고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김건희 변호인 쪽에서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냥 부인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서 반격을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때는 그랬는데 김건희 쪽에서 뭐 별로 한 게 없이 그냥 한 1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할 거 없습니다. 하니까 판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이제 그 김건희 씨한테 이 목걸이 받은 적 있냐 하니까 없다. 예. 그런데 이미 실물과 증거는 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출돼 근데 그거를 김건희는 제출한 걸 몰랐을까요? 알죠. 예. 알았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태까지 계속 부인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저는 이번에 특검 조사받으러 간 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계산된 발언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렇죠. 변호인과. 예.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이틀 전에 언론에 나온 입장이 이제 그건 변호인하고 작전을 짠 건데 특검에 출석을 해서 경험한 바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습니다. 그 판단은 특검의 몫이다. 크게 났거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너 전략은 알겠다. 그게 뭐냐.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말고 피고인 말고 재판할 때 이제 목격자 이런 분들 증인으로 부르잖아요. 이분들은 죄가 없는 분들. 증인이란 본인이 경험한 바를 목격한 거.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남편이 이거 나쁜 놈인데 뭐 명태균이니 등등 그 피의자들 내가 옆에서 목격한 거 경험한 거를 기억나는 정도 내가 진술할게. 특검은 내가 증인이라는 거를 판단을 해. 저는 그렇게 딱 들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다 부인하겠네.
그런데 이틀 후에 이제 특검 출석해가지고 거기 서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겸손하게 제가 미천한 여자입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죠. I am nothing. 나는 이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아무것도 것도 안 없어. 했어. 네, 그렇죠. 그리고 뭐를 해도 부인.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그렇습니다. 안 돼. 그래서 특검 들어가서도 조사받을 때 본인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제3자 이런 거 뭐 본 적 있다 뭐 이 정도. 그렇게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어제 실질심사 들어가서 특검이 불시에 그걸 냈다는 거는 이제 체크를 했을 텐데 그걸 바꿀 수가 없죠. 특검이 그 목걸이 실물 진품과 모조품을 같이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수서까지. 그야말로 히든 카드였죠. 그게 그 서희건설이잖아요. 예. 그 이봉관 회장이라는 분이 재밌는 분입니다. 예. 제가 그분 옛날부터 아는데. 잘 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기보다는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예.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권력에 굉장히 민감한 또 거기에 탁 붙어서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 또 이제 그 서희건설이 하는 건설 아파트업이 위험한 거를 많이 해요. 일반적인 서희도 굉장히 큰 데거든요. 그죠? 네. 지역 주택조합 이 아파트들이 전국에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허름한 이런 데를 그러면 이제 거기 허름한 집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이 사업이 그래서 이 모으고 하는 게 어려워요. 보통은 그냥 시행사가 그걸 땅을 그냥 한 방에 다 사가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사업의 주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주택법상 지원도 있고 빨리 인하가다 나고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 비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에 해먹고 통제가 안 되니까 이 각 개인들은 무주택자 서민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건설사가 붙으면 보통 제가 지주조합 사건을 많이 해봤거든요. 전국적으로. 몇백억 빼먹는 게 기본이에요. 10개 중에 9개는 깜빵 갑니다. 그래서 현대나 이런 큰 건설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희가 그거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건설사인데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박근혜 2012년 그 대통령 선거 때 그때 그 이제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 하고 이제 제가 로펌도 같이 했고 그때 이제 서양희 변호사가 좀 사회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또 성격도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시끄러워지니까 그때 7월 달 여름쯤에 박근혜 후보가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외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직전까지 이제 서 변호사가 그 이제 로펌에서 포럼을 만들었어요. 사회 저명 인사들 모시고 강연도 하고 그때 이봉관 회장이 항상 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뭐 사위들이 다 검사 판사들이다 하는 얘기도 듣고 그때 그 또 만나서 술도 먹고 했어요. 저도 그 딸도 이봉관 회장이 재밌는 게 그때도 연세가 많았거든요. 그때가 뭐 2012년도니까. 본인이 저보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이 변호사,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젊게 살아야 돼. 내가 말이야, 이 겨울에는 스키를 좋아하는데, 노란 스포츠카 타고, 직접 본인이 모시고, 스키장 가서, 그러시다가 혹시 연세가 있으신데, 이게 좀 혹시 다치시면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스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옆에 뺑 둘러가지고, 거의 국가대표급, 보디가드지. 충돌이 안 돼도. 이거 젊게 사시네. 오토바이도 뭐 그때 모신다고. 하여간, 그런데 이제 수익건설이 딱 나오는데, 이제 엊그저께 수익건설 양재동 그 사옥을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자수서를 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사위들이 그 판사 검사 출신들이니까. 그리고 이봉관 회장님 본인이 주건 권력과 산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주건 거는 내가 확실하게 더 주게 된다.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특검에 기여를 해줘야 내가 산다. 그거는 서희의 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특검님. 결정타를 드릴게요.
저는 역시 그러니까 이봉관. 주려면 확실하게 그렇죠. 다 벗고 준다. 그렇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서희가 수사받고 있는 것도 또 많이 있거든요. 있겠죠. 네. 큰 역할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수사받고 있는 것을 그전에는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이제 그게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이쪽으로 발빠르게 태세 전환해서 그렇죠. 큰 거 하기는 했죠. 결정적인 거를 해서 판사님이 어제 영장을 그냥 이거는 용서가 안 되네. 이게. 그러면 이 변호사님 만약에 어제 서희건설에서 그 자수서하고 실물 진품하고 이렇게 딱 갖다가 바치지 또 않았더라면 나오죠. 그래도 나오죠? 네, 그렇지만 판사님이 분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영장 심사 끝날 때 마지막 질문을 다시 판사님이 받았냐? 받았냐 하니까 안 받았다 하니까 판사님이 폭발했겠죠. 네. 속으로.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보면 판사님이 그 정재욱 부장판사가 특검한테 제재를 약간 했다는 거거든요. 서희 이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거 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그 세 가지 혐의 혐의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걸 너무 하지 마라. 이걸 중심으로 해야지. 혐의 사실만 가지고 다퉈라. 또 뭐 어느 정도 정황 증거로 어떤 증거인멸에 이런 거를 소명하겠다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이쪽을 집중하면은 이 본말이 전도된다. 이제 이런 지적도 하셔도 그거는 법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부인하고 충격적인 게 나오니까 판사님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게 컸을 겁니다. 일단 뭐 얼마나 악랄하고 가증스럽게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고 인멸하려고 했는가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 그리고 모조품도 가짜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떤 아니 누가 그런 머리를 쓸까요? 난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변호사가 그런 머리를 썼을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머리를 쓴 자가 나오면 그것도 법 위반이죠. 그렇죠.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 교사고 그렇죠. 또 뭐 업무 방해고 막 이런 거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머리를 써도 그냥 숨기지 뭔 또 모조품을 갖다 놔. 그리고 거기도 숨기는 것도 기상천외한 장소 아닙니까? 네, 누가 오빠의 장모집에다가 장모집에.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됐겠나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도 거기다 해놓고 누군가가 역정보를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알지 누가 어떻게 네, 쳐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검 이제 과거 이제 여러 수사들의 그런 이제 경험들을 보면 이 김진우 친오빠의 그 통화 내역은 다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다 보고 분석을 해서 그걸 보고 또 추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우 씨가 자기 장인 장모하고 통화가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한 3주 전인가요? 그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2주 후에 소환한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예.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준다. 많이 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일주일 후에 윤석열, 2주 후에 이제 김건희, 그때 제가 이거는 작전 계획을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은 작전을 이렇게 많이 짜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자분들이나 또 여러 이렇게 들은 이 정보에 의하면. 지금 JTBC가 어제 보도한 게 그 4월 달에 이미 서희건설 목걸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때 이미 특검도 그거를 이제 그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번에 이 또 운도 좀 이제 막판에 따르는 게 뭔가 사실은 큰 일이 있으려면 운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베트남 서기장 부부가 오셨잖아요. 김예성 집사. 베트남에서 묶었거든요, 발을. 그렇죠. 그리고 여권을 무효하는 조치가 또 마침 돼가지고 그러면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베트남 경찰이 적극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도록 그게 마침 서기장 부부가 오시고 그러네.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뭐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영장 발부에 또 중요한 결정타는 김혜성 집사가 어제 오후 4시 뭐 40분인가요? 인천공항에 들어온. 이거는 특검하고 사전에 다 조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동아일보니 여러 메이저 언론사가 또 베트남 가서 단독 인터뷰들을 다 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날짜를 며칠 전부터 특검하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가 날짜가 정해지니까 지난주에 실질심사 하는 날 너 들어와. 판사님한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주려고. 그러니까 2주 여유를 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았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끝에 운도 따랐다. 예. 예, 어제 그렇죠. 그 정재훈 판사님도 제가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오후 4시 반에 김여성이가 지금 들어와? 근데 내가 만에 하나라도 김건희를 풀어줘 버리면 김건희하고 얘하고 또 뭔가 그렇죠, 정근이 그렇죠. 나는 무조건 이게 김건희는 잡아내야 된다. 이런 심리적인 또 그런 압박을 받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시대 예언가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예언하는 거 한두 가지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김건희가 어떻게 할 건가가 상당히 궁금해요. 네.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은 일단 뭐 틀어박혀서 안 나와 끌고 가려고 해도 뭐 들어놓고 옷 벗고 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또 병원으로 어떻게 가서 해볼까 하고 병원에다가 안과 뭐 막 이렇게 좀 난리를 치잖아요. 김건희는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습니까? 김건희는 이번에 조사처럼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태도는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예. 왜요? 그렇지만 계속 또 부인하고 또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전략은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나는 목격자다. 죄 지은 거는 윤석열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권력을 보고 뭐 서희건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갖다 바치는 거지. 내를 보고 갖다 바쳤냐. 그리고 김건희는 그 변호인들하고 계산을 다 하거든요. 우리 형이 얼마나 나올까.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본인도. 예. 윤석열 씨는 뭐 최소한 무기징역이다. 이거는 확정된 거고. 근데 김건희는 무기징역은 안 나올 거야. 예. 예. 그리고 그래도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님 계산대로 하면은 1억이 10년? 그렇죠. 1억이 10년이면은 100억이 100년 아니? 이우한 합의 그 20억이라 잡아도 네. 그것만 해도 200년이에요. 그 무기징역이지 어제 뭐. 명태균이 그 저기 여론조사 2억 7천 그것만 하면 27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유기징역은 최대 50년까지니까 이제 법원이 때린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뇌물죄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또 본인이 유리하게 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또 줄일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수사에는 순순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제 김건희는 윤석열이하고는 달라요. 좀 단수가 높아요. 예. 윤석열보다는 높아. 윤석열보다.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지. 예. 그러면은 일단은 조사는 응할 것 같다. 네. 그래도 뭐 구속 적부심, 보석 신청 별짓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하겠죠. 네. 예. 또 뭐 분명히 이제 그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고 쇼를 했으니까 그렇죠. 어디 또 아프다고 또 할 거고 네, 별수를 다 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문자도 오고 또 댓글들 이렇게 보면 금융치료를 해야 된다. 저 돈을 다 털어야 된다. 예. 뭐 숨겨놓은 돈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공식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재산이 한 70매덕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구속영장 청구된 그 범죄 혐의 사실 예. 그것만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벌금만으로도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주가 조작, 그 자본시장법이거든요. 자본시장법상 김건희가 지금 8억 1천만 원을 이익을 현실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어느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변호사님. 그 김호수 회장이라는 자와 이종호 BP 그 사람들은 이미 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집행유예였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집행유예니 김건희도
요건은 집행유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좋은 질문이다. 예. 권오수하고 이종호의 판결문을 보면 왜 집행유예냐라고 판결문이 적혀 있거든요. 보면 이자들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주가 조작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시도했다. 이까지 인정. 예. 재질이 나쁘다. 그런데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는 타이밍을 잘 못 현금화를 못 시킨 거예요. 이익을 실현한 게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 명분으로 했더라고. 그럼 그 돈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작전해가지고 주가가 도이치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러면 오를 때 빨리빨리 팔아야지. 팔아야 되죠. 예. 그 타이밍을 놓치고 다시 쭉 팔았대요? 떨어지니까 또 타이밍 잡고 다시 또 작전해서 올리고 또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가 독자적으로 팔아 해서 8억 천을 현실화 시켰다 이거예요. 이 달라요 수준이. 도이치, 권오수, 이종호보다 김건희가 훨씬 프로예요. 돈을 먹은 사람이 프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에 지금 결과에 보면 이제 8억을 현실화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시장법상 징역은 최소 5년 이상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벌금이 중요하거든요. 뇌물도 그렇고 이 주가 조작도 그렇고 이득액의 4배에서 6배까지 벌금을 반드시 병과 같이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너무 이게 큰 국가적 사건이니까 법원에서 법이 정한 법정형 최대를 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8억 곱하기 6배. 예. 그것만 해도 48억이잖아요. 벌금 48억을 동시에 때립니다. 1심 때. 1심은 언제 나느냐. 특검 법에 딱 규정을 해놨어요. 지금 지기현이처럼 질질 못 끌도록 지기현 재판은 내란 특검이 이 기소를 하기 전에 검찰 특수본에서 일단 기소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하세월로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은 1심은 무조건 6개월 내에 선고를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심, 3심은 3개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건은 이제 6개월 내에 끝나도록 어제 지금 이제 구속된 그럼 빨리 이제 기소를 하면 이게 그러면 뭐 연말 되면 이제 내년 1월 달 정도 1월 정도 되면 지금 이 3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때려지거든요. 그때 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최소한 8억 먹었다. 징역 5년. 그다음에 너 먹은 거는 다 뺏어 와야죠. 그게 아니고 5배를 6배를 때린다. 그러면 벌금 48억. 그다음에 이제 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비를 안 낸 거. 예. 2억 7천. 이제 그것도 결국은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명태균이가 공짜로 하고 대통령 되고 대가로 김영선 공천 등등을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전 뇌물죄거든요. 그런데 사전 뇌물죄로 어제 영장이 안 난 건 이거는 조사를 더 많이 이제 보강을 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이도 반드시 끌어내가지고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어제 뺐고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했는데 이것도 결국 뇌물죄로 추가 기소를 하건 공소장 변경을 할 겁니다. 이것도 뇌물죄고 그다음에 알선수재로 건진법사 예. 다이아 등등 이거는 이제 김건희가 민간인으로 받았다. 민간인의 뇌물죄가 알선수재죄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뇌물이 1억 이상 되면은 10년씩 때린다 하는 게 2조의 공무원의 뇌물죄가 있고 민간인이 공무원 팔아가지고 뇌물 먹은 게 바로 밑에 있거든요. 알선수재죄. 근데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이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전부. 그럼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이와 뇌물죄로 공동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최순실 민간인,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았다 공동정범으로 다 처벌을 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유한 20억만 갖고도 이제 특가법은 벌금을 반드시 같이 때리는데 예. 몇 배를 때리느냐. 뇌물 먹은 거에 5배를 때리도록 돼 있어요. 5배. 그러면 여론조사비 2억 7천, 그 5배 하면 13억이거든요.
이유한 20억이라 치고 이거 하나만 갖고도 곱하기 5배 하면 100억이에요. 나머지도 또 엄청 많고. 어느 정도나 나올지 이제 짐작이 되는데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좀 짧게 네. 여쭤볼게요. 이완합액 얘기하셨는데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라든지 콘스탄트 시계라든지 이것 자체도 사실 엄청나지만 1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완 그림은 20억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일단 국지 않습니까? 네.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 이 정도 줬을 때는 아까 지금 뭐 몇 배 얘기했는데 누군가 뇌물을 줄 때는 1,000만 원 바치면 1,000만 원만 기대하겠습니까? 곱하기 100이죠. 그렇죠. 그럼 20억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최소한 엄청- 1,000억대, 2,000억대. 예 그런 건데 이건 대기업이라고 봐야죠. 대기업 아니면 대기업 못지않은 그만큼의 이 현금 자산 이런 게 많은 어떤 개발업자. 그러니까 이 정도 급으로 때릴 수 있는 거는 재벌 아니면 개발 사업. 그런 사람들 수천억을 하니까. 예. 예. 개발 사업 또는 불법 M&A, 주가 조작범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개발 사업 이런 쪽이 큰 현금을 움직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이제 이것도 뭐 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 큰 규모는 경로가 파악이 그것도 어느 정도 경도가 나왔잖아요. 예. 이 진품, 이 점으로부터. 예. 그 홍콩 경매에서 예. 한국의 인사동의 모 인사가 사서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한국에서 돌릴 수 있는 갤러리는 정해져 있다. 예. 그 인사동 모 갤러리에서 이게 하여간 나왔다. 유통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은 다 파악이 끝난 거죠. 그렇겠죠. 20억이 넘는 것을 쉽게 감출 수는 없을 거고. 두 번째로 그 콘스탄틴 시계를 줬다는 서모 씨. 네네. 그 사람이 일단 지금 주장하기로는 막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뭐 돈을 뭐 네네. 큰 돈으로 받았다. 뭐 나는 뭐 싸게 사줬다. 그리고 로봇계 그 사업도 손해 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이 실제로 그거를 갖다 주면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뭘까요? 이권이죠. 어떤 이권이? 지금도 언론 나온 거는 그 뭐 시범 사업으로 이 대통령실 경호처하고 뭐 1,800만 원 뭐 그거는 그냥 시범이고 일단 나온 것만 해도 8억짜리 미국에서 그런 그 로봇계 이런 거 수입하는 업자예요. 예, 그러니까 오파상이죠, 오파상. 수입해 와가지고 자기가 경호실하고 또 여러 경호 이제 국가기관 관련된 그런 거 하는 이제 수의계약 8억짜리를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다. 그럼 8억짜리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독점 사업을 해서 오파상은 절반 남겨 먹거든요. 그러면 1,800만 원?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김건희 씨 또 이거 대선 때도 이 사람이 뛰었고, 이 사람도 저희 취임식 때 왔다. 서희건설도 다 왔다. 예, 예. 취임식 명단만 확보하면 거기가 다 물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취임식 때 갔기 때문에 예. 그때 이렇게 초청장이 오거든요. 이렇게 큰. 그럼 거기가 다 지정석이기 때문에 초청장에 이제 바코드 같은 게 딱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님은 무슨 자격으로 취임식 그때 제가 초대받았어요? 이제 그 대선 때 그 캠프에 부위원장 했으니까 위원장은 김진태고. 어허. 예, 그때는 제가 뭐 명태균 이런 사람 몰랐지만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명태균 씨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명태균 씨 안전 거기가 김건희 라인들이 앉는 데잖아요. 예. 그 바로 옆이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뵙자고 한 게 월요일 날 윤석열 면회가 잡혀 있다고 네네네. 그러셔가지고 네. 그러면 면회 갔다 오신 얘기 한번 좀 들려달라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면회 취소가 됐다면서요? 당일날 그 구치소 도착했더니 거기까지 갔는데 네네. 제가 좀 이제 일찍 가서 예. 오후 2시인데 일찍 가서 그 앞에 또 그 좀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 예. 또 좀 기다리면서 좀 생각도 정리도 하고 근데 접견 신청을 변호사님이 하신 거예요? 목요일 날 우리 직원이 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명의로 하는 거죠. 왜 하자고 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윤석열 씨에 대한 2차 집행도 막 뭐 10명이 투입됐는데 또 안 됐다 해서 제가 이 양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저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그리고 아무 언론도 지금 또 역시 큰 주목을 안 하는 게
의대 정원 2,000명을 누구한테 듣고 기하가 정했냐? 그러면은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한 게 윤석열이 변호인 선임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반 면회를 신청한 겁니까? 아니요. 이제 변호사는 네. 선임을 하지 않았어도 미선임 상태에서도 변호인 내가 접견이 가능합니까? 그 신청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만나겠다 하면 언제든지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오케이가 되면 그렇습니다. 접견실에서 네. 접견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해보고 나 이 변호사님을 정식으로 선임해야 되겠다 하면 또 정식으로 하는 그러면 거고. 윤석열이는 당초에 접견 신청할 때 이병철 변호사님 오는 거 알았네. 그러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예.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제 개인 정보하고 이런 거 넣고 이제 정식으로 넣어야 되고 그러면 정식 예약증이 나오거든요. 원래 뭐 캠프까지 있었으니까 이병철 변호사님 누군지는 잘 알 거고 또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다 오케이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그 점심 무렵에 이제 오후 2시인데 그 직전에 거절하십니다. 이제 구치소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 변호사님 거절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했는데 그때 마치 민주당에서 그때 조사하러 갔잖아요. 구치소. 예. 근데 또 이제 그 조사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거든요. 예. 대학교 때부터. 예. 전현희 의원이 이제 그 조사하러 지금 이제 그 거의 이제 도착 직전이다. 이 변호사님도 그 접견 오늘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나 거기 와 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전현희 의원이 그런데 거절 안 해? 아직까지 거절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 의원 얘기가 아마 거절할 것 같아. 전 의원이 맞았어. 예. 근데 왜? 목요일, 금요일은 아마도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접견을 막 오니까 매일. 근데 이제 그때 그 구치소에서는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변호인 접견이 돼 있고 2시부터 1시간은 비어 있으니 요때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해서 요때 오시라. 그러니까 그때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냥 2시에 또 누구 변호사와 오케이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 당일은 민주당에서도 조사 온다 하니까 그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 2시에 변호사 누구 오시지? 이병철 변호사. 뭐 안 돼. 이제 전영희 의원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원래 깊이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죠. 아니니까. 네. 이번에 김건희 구속된 것은 이제 바로 소식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반응은 어떨까요? 윤석열도 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예. 본인 마누라도 무조건 깜빵이라는 건 알죠. 알았겠죠. 뭐 큰 마음의 동요는 그래요? 없었을 겁니다. 다만 걱정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지금 6개월 내에 1심 선고가 그냥 때려지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범죄 수익 이것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도 기소 전 보전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압류하는 거예요. 예. 범죄로 먹은 걸 빼돌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김건희 재산을 기소 전에 다 압류해버리고 하면 김건희도 솔직히 본인 변호인 선임할 돈도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특검에서 기소 전 보전 조치를 검토해서 빨리 하셔라. 근데 윤석열 씨는 이걸 잘 압니다. 이런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뇌물죄 이런 걸. 그러면 기소 전 압류 들어오면 내한테 김건희가 돈을 변호사비를 해줘야 지금 변호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석동현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네. 이제 머리 하얀 김홍일이도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그 허접한 변호사 뭐 몇 명,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정치하려고. 김계일이는 완전히 자기 정치고 이거 그 윤석열 씨도 그런데 돈까지 만약에 끊겨버리면 나는 국선 변호인 써야 되네. 배틀되는 거죠. 어차피 뭐 개개해야 되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돈이 개털이 이미 근데 난다. 백약이 무효다. 뭐 화타가 와도 소용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 어떤 변호인이 붙어도 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만났으면 의대 2,000명 그거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세요? 네.
어차피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형은 무기징역이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 그 대통령이 귀하를 석방시켜주는 사면하는 거 그것밖에 노릴 게 그러니까. 없지 않느냐. 완전 노예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팬티 만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개기면 국민들의 누적된 그 기억이라는 게 사라지지를 않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이자가 개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니까요. 네. 수의 입은 모습 보여주기 싫은 물론 거 이거 하나예요. 지금 뭐 계속 양복 입고 머리 한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수의 입은 모습이 공개되는 순간 그때부터 윤석열 사진은 다 수의로 남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서나 지금도 자료화면으로 보면 전두환 노태우 재판장에서 수의 입고 서 있는 모습 이거 그렇습니다. 보잖아요. 예. 윤석열이 그거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개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또 이렇게 머리가 좀 돌아간다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재판받을 때 다 양복 입혔습니다. 박근혜도 거의 다 이렇게 평상복 입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수갑찬 요 수건 덮은 것도 이명박은 이것도 안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휘청하면서 벽을 짚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난동을 피우지 말고 순응하고 재판도 열심히 넣고 조사받으도록 하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특검이나 이런 쪽하고 협상을 해서 내가 죄수복은 안 입도록 해달라. 수갑 이거는 좀 안 찍히도록 해달라. 내가 이명박 그때처럼 좀 해달라 하면 그게 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안 돼. 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수인 거지 구수. 구수. 예. IQ가 90대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죄수복 입히고 수갑찬 모습을 이제는 이거는 후퇴할 수가 없어요. 특검이. 그러면은 사실 수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한테 너무나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이명박 박근혜 죄에 비교하면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자는. 그리고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사법적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꾸로 전두환이는 그런 내란 학살을 저지르고도 죄수복 입고 옆에 노태우나 그 밑에 장군 출신들은 그냥 머리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전두환이는 빳빳하게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배짱이라도 좀 보여주든가. 골석 재판하면 선고도 골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 선고를 만약에 내린다면은 그거는 무조건 3심까지 가야 되죠. 항소 포기가 안 되죠. 물론 뭐 예. 네. 그런데 뭐 사형은 뭐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모르죠. 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으니까. 아니 선고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선고하는데 이제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제 선고를 1심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일단 뭐 가능하죠. 앞으로 또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김문수 이런 사람도 예. 뭐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지금 그게 명분이에요. 예.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이 왜 안 죽어? 이게 이제 저는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대란을 일으켜서 만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죽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내란 특검에 집단 학살죄로 제가 수사해달라고 넣었고 예. 이거는 비상계엄과 긴밀히 결합한 잘하셨어요. 것이니까 왜 안 죽어 안 죽길 만 수천 명을 죽였는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이병철 변호사님이 쭉 이렇게 정리한 거 리스트를 제가 한번 우리 청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김건희 정말 부지런하면서 표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정리를 잘한 게 되게 뭐 매체들은 누가 얼마 뭐 이렇게만 했는데 누가 얼마를 했는데 대가. 그 이유는 뭐였다. 네. 이것까지 정리가 돼 있으신 맞습니다. 분이 네, 없었어요. 네. 근데 보면 그 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줬는데 몇 천만 원짜리. 이거는 그 딸 그러니까 사위를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 시킨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근데 단순히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했겠나? 아니죠. 이거는 이제 목걸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또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샀던 게. 그 뭐 많이 수사받고 있는 예. 여러 가지 왜 이자를 거기다가 심으려고 했을까요? 사위를.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예. 그리고 이 친구가 검사 출신이니까.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친윤 검사 출신으로 또 이미 그때도 알려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 마땅한 자리가 안 났겠죠. 돈을 적게 주고 했던지. 예. 직급도 좀 안 맞고.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이제 총리실 비서실장이면 아주 폼이 나거든요. 총리 비서실장이면 장관급 아닌가요? 장관급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거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모든 국정에 모든 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예. 청와대보다도 여기가 사실은 정보가 더 많거든요. 각 장차관실에서 국무조정실장, 국무차장한테 다 보고하고 이게 모여서 또 청와대로 보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유명했던 박영준 왕차관 예. 청와대에 있을 때는 비서관에 불과한데 왕비서관이었고 이 밖에 나왔을 때는 그때 차관이었는데 왕차관이었죠. 그분이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 장관을 모아서 하는 게 국무조정실장이고 차관들을 모아서 이제 조율하는 게 국무차장이거든요. 예. 국무차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박영준 국무차장실에도 자주 놀러도 가고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국정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총리실 그거는 뭔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현대건설이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사진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10조가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큰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최인호 예. 전 의원 부산에. 예, 하고 이제 내년 부산시장 또 이제 준비하고 예. 계신다던데 최인호 의원 및 의원 3명이 지금 이걸 계속 이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시공 예. 그거를 그 딸라고? 수의 계약으로 땄어요. 땄어요? 예, 작년 초에. 아니, 이렇게 큰 규모도 수의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부터가 이제 의혹이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컨소시엄으로 다른데 다 여러 협력업체를 붙여서 땄는데, 그 법으로 안 될 텐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 국가계약법에 의할 때 이런 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뭐 현대하고 한 몇 군데, 대림 등등.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오픈 공개 경쟁 입찰로는 안 하고 몇 군데만 제한 경쟁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른 데는 만세 부르고 현대만 그래서 이제 수의 계약 형식으로 했다. 근데 이제 명분은 현대 말고는 할 데가 없다. 이제 또 법에 보면 그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면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현대가 이제 따놓고 이제 우선 협상 이제 계약을 하면서 7년이 너무 짧다 못한다. 예. 9년, 10년으로 늘려달라. 그거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가 처음에 7억이었는데 17조였는데 10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는데 다 해줬어. 그런데 지난 4월 4일 날 헌재가 윤석열 씨를 파면 결정을 하니까 바로 이거를 던져버린 거야. 안 한다. 현대가?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그까지 계약이 다 되고 했는데 이 큰 사업이 그러니까 부산 지역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인호 의원하고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의혹이 너무나 크다. 그 현대가 안 한다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가덕도 공항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새로 이제 또 뭐 사업자 선정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떤 언론도 쓰지를 않았는데 이제 그 최근에 관저, 김건희 관저, 뭐 술집바, 뭐 이런 거를 뭐 스크린 골프장 이런 거를 현대건설이 역시 맡아가지고 하청 주고 돈도 안 주고 이제 이것과 연결을 하면 이건 역시도 대가성 있는 뇌물의 의혹이 있다. 이제 이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권성동, 샤넬백, 캄보디아 이거 이제 통일교 고리인데 네네.
여기에서 철스트라다무스 예언 권성동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빼박입니까? 또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권성동은 구속이죠. 이번 달 지나기 전에.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윤영호 씨 본부장 그 예. 수첩의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그거 10억이거든요. 10억이죠. 시가가 그래요. 그걸 1억이라고 또 언론이 해석하길래 그럼 권성동과 통일교를 모욕하는 거예요. 너무- 그 시세를 모르는 거예요. 시세를. 권성동 명예훼손으로 그런 거 안 거나? 왜냐면 나를 어떻게 보고? MB 때 예. 시리세들한테 주는 게 기본이 예. 한 장, 그때 이제 한 장은 예. 큰 거 한 장이 1억이었어요. 그때는 예, 그때. 몇 년 전이니까. 뭐 16년, 17년 예. 전이니까요. 제가 그때 너무 그런 거를 옆에서 많이 예, 봤으니까. 그때 지금 그 MB의 친형 돌아가셨지만 이상덕 의원 그때 사법 처리되고 한 게 뭐 3억 5억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큰 거 한 장이면은 최소한 10억이죠. 10억이죠. 100억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통일교 한학자 씨한테 큰 절하고 쇼핑백 두 예. 개. 그것도 그냥 기본 5억, 5억, 10억으로 저는 봅니다. 10개는 맞춰줘야지. 아니 권성동이 자기 딴에는 지금 뭐 완전히 체리 따봉인데 1억 가지고 하면은 성질내지. 그건 쳐다도 안 보죠. 뭐 이런 자들 10억씩 받으면 어디다 정해놔요? 다 수사하면 나올 때 아닙니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의혹으로 그 놓은 게 또 그 뭐 무슨 그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대북 성공 관련해 가지고 무슨 조폭 두목이라는 도망가 있는 배 무슨 회장 그쪽하고 뭐 해서 네가 우리 쪽에 협조해 주면 우리가 검찰 너 이렇게 잘 해주겠다 해서 48개 갖고 와라 48억. 그랬다고 그랬죠. 그게 공정가예요. 4, 50억. 그리고 이제 이완 합의 그림이 있었고 김영선이 공천으로 명태균이 2억 7천만 원 한 거 있고 로봇계 업체로 콘스탄틴이고 이렇게 있고 하여튼 이제 보면 돈 되는 거라면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갖다 땡긴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윤석열이는 어느 정도는 알았을까 싶은데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아마 뭐 내가 챙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술이나 그렇죠. 차 마시고. 예. 윤석열 씨가 굉장히 계산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검사나 판사들,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학에 약해요. 수학은 완전히 잼뱅이들이야. 이 계산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이제 김건희가 뭐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그리고 김건희 옆에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그냥 D급 업자들이거든. D급. 예. 근데 비교를 하면 제가 뭐 이런 비교까지 시청자들 아셔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MB하고 비교하면 예. MB는 기본이 수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아마 김건희가 실력은 어떨지 몰라도 탐욕의 그 부피는 MB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탐욕의 어떤 강도로 보면 훨씬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탁 떠오르는데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내서 자수했잖아요. 예. MB 때. 그 MB가 뇌물로 그 징역 17년 받은 제일 큰 게 삼성그룹에서 미국의 MB가 BBK 여러 가지 이런 재판하는데 그 미국 로펌 그 비용 그거를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거를 대납해 줬다. 이게 이제 삼성이 뇌물을 공유했다로 간 거잖아요. 그때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은 그때 거의 이제 의식불명인 상태로 있었고 이학수 부회장 그 삼성의 이 삼성을 이끌었던 이학수 부회장이 갑자기 중앙지검에 와서 자수를 했어요. 그때도 예. 이번에 서희건설 자수했다는 거 제가 보고 딱 그때 이학수 삼성 부회장 자수가 탁 떠오르더라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서희는 그만큼 선수입니다. 예. 오늘 또 아주 긴 시간 또 이렇게 다 궁금한 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시간 내서 나와 주시는데
끝으로 가시기 전에 얼른 그것만 마약 관련된 거 네. 그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16개 수사 대상에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김건희 특검법을 개정해서 예. 기간을 연장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새로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하지 않는 한은 지금 있는 16개도 제가 보기에는 벅찬데 이건 마약 특검법을 따로 별도로 만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다 들어요. 합한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해요.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대연가 철스타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봤습니다.